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입니다. 송덕수 교수입니다. 제10판 신민법 강의 1277페이지 제5절 계약의 성립 보겠습니다. 사마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에 관한 소설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합의. 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일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이러한 의사표시 일치를 합의라고 한다. (1274페이지) 합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행하여져야 하는가? 우선 계약의 본질적인 구성부분 예컨대 매매의 경우 매매의 객체와 대금, 임대차의 경우 임차물과 차임에 관하여 합의가 행하여져야 한다. 그런가 하면 누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합의가 필요하다. 물론 계약 체결 당시에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그에 의하면 민법이 각각의 계약 유형에 있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에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특별히 합의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일지라도 당사자 일방이 법률 규정과 다른 합의가 필요함을 표시한 때에는 예외이다. 양가로 기억.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의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되는 수개의 의사표시에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합의를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라고 할 때 의사표시 일치가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인지 아니면 외적인 표시 일치인지가 문제된다. 우리 민법상 착오에 대한 법률 효과가 취소 가능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자로 새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착오의 경우에는 불합치로 되어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전제로 하는 취소 가능성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경우에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 해석의 고려하에서만 판단될 수 있다. 법률행위 해석은 자연적 해석에서 시작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된다. 동일한 물건에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그들의 의사표시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자연적 해석에 의하여 그들이 이해한 의미요 효력이 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이든 동일하지만 다의적인 1275페이지 다의적이 아닌 동일한 하나의 의사표시든 상관이 없다. 예컨대 A가 B에게 자신의 그림을 980만원에 매도하려고 하면서 잘못하면 89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표시하였는데 B는 A가 그 그림을 대금으로 980만원을 받으려는 것을 알고 98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한 경우에 980만원을 대금으로 하는 그림의 매매 합의가 존재한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사표시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지 않은 때에는 규범적인 해석에 행하여진다. 그리하여 각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상대방이 적절한 유의를 베푼 경우에는 이해했어야 하는 의미가 탐구되어야 하며 그들이 일치하게 되면 이러한 의미로 합의가 인정된다. 예컨대 A가 B에게 그의 그림을 980만원에 매각하려고 하면서 편지에 890만원에 매각하겠다고 쓰고 B는 A의 착오를 모르고 890만원에 매수한다고 답한 경우에는 890만원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이번에 불합의.
의 및 종류, 불합의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해석에 의해서 확정된 의사표시들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불합의는 여러가지 표준에 의하여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우선 불합의의 존재를 당사자들이 알고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크게 의식적인 불합의와 무의식적인 불합의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다른 본질적 구성부분에 관한 불합의와 부수적인 구성부분에 관한 불합의로 세분된다. 양가 회변의 의식적인 불합의,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 또는 합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없음을 의식하고 있는 경우를 의식적인 불합의 또는 안불합의라고 한다. 계약의 본질적인 구성 부분에 관하여 의식적인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계약의 부수적인 구성 부분에만에 관하여 의식적인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우선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의식적인 불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실행을 시작한 경우와 같이 계약이 구속당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이다. 판례도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양가로 3번 무의식적 불합의, 방어력의 의,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하였다고 믿는 반면에 실제로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무의식적 불합의 또는 숨겨진 불합의라고 한다. (1276페이지) 방가로 2번의 착오와의 구별,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사이의 구별이 문제된다. 무의식적인 불합의의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고 믿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착오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착오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것이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표시 내에서 자신이 향한 표시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는 경우와는 관념상 명백히 구별된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구별이 불분명한 때가 있다. 그때는 당사자 쌍방이 의사표시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확정한 뒤에 이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그리하여 의사표시들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의로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성립을 믿고 있었다면 무의식적 불합의로 될 것이다. 그때에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당사자에 의한 취소는 필요하지도 않고 객체가 없어서 가능하지도 않다. 그에 비하여 의사표시들의 의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가 해석된 의사표시의 의미와 다른 때에는 그 당사자의 착오가 문제된다. 예컨대 A가 B에게 그림을 1580만원에 매각하려고 생각하면서 890만원에 매각했다고 표시하였고 B는 A에게 단순히 그 청약에 동의한다고 한 경우에 A, B의 의사표시의 의미는 890만원으로 일치한다. 그 결과 890만원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A의 착오만 문제된다. 그에 비하여 A가 그림을 980만원에 매각하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올바르게 표시하였는데 B가 이를 890만원으로 잘못 읽고 890만원을 매수할 생각으로 890만원을 매수하겠다고 하고 이를 받은 A는 B에 980만원을 매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 경우에 A, B의 의사표시의 의미는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불합의로 된다. 그리고 A가 980만원을 팔려고 하면서 890만원을 팔겠다고 표시하였고 B는 890만원을 사겠다고 하려고 했으나 잘못하여 980만원을 사겠다고 한 경우에도 역시 불합의가 된다. 그런데 이 경우 A, B 모두 의사의 표시가 불치하나 착오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착오는 계약이 성립한 뒤에 비로소 문제되는데 이때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금 3번의 무의식적 불합의와 법률 효과, 계약의 본질적인 구성 부분에 관하여 무의식적인 불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합의가 부수적인 구성 부분에 관해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합의된 내용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견해로 나눠져 있다. 사견으로
이 경우에는 가능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위반하게 되어 당사자에게도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당사자들이 그에 관한 불합의를 하였더라도 계약이 체결하였으리라고 인용될 정도의 본질적인 아닌 때에는 예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에서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합의의 틈은 보충적인 계약 해석의 방법으로 채워져야 한다. 1277페이지 안가로 4번에 무의식적인 불합의의 경우에 성립되는 문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과실로 무의식적인 불합의를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방가로 맞자 1번에 상대방에게 사기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방가로 맞자 2번에 535조를 적용하여 과실인 자가 상대방에게 실내이익 배당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견으로 방가로 맞자 이설은 일종의 계약 체결성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전제가 되는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런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과실이 있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는 데에는 별 문제이다. 3번의 계약 성립의 모습.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성립한다. 그런데 민법은 그 외에도 의사실현과 교차 청약에 관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 학자들은 사회에서는 일정한 사실적인 행위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법 조문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 총칙, 계약의 성립,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종료,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제1항,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청약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받지입니다. 발라지가 아니라, 저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제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내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